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리고요. 첨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배경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둔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 중 9명이 이번에는 고환율 때문에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3.0%, 0.25%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도 1.75%로 재차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이처럼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건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한은이처럼 이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뭐냐? 우선 내수 소비 부진이 2년째 이어지는 등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여기다 3분기 성장률은 0.1%,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우리 경제를 버텨왔던 이 수출마저도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트럼프 리스크까지 선 반영되다 보니까 예.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고환율도 걱정되고 가계부채도 걱정되고 집값 상승도 걱정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경기 침체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과 우리 금리 차이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뭐 위험 요소가 되진 않나요,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당장 환율이 뜁니다. 어제 환율도 이제 1,400원 선을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환율이 뛰면 일부 수출 기업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로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라는 것도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정부의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9월을 정점으로 해서 좀 한풀 꺾인 감이 있지 않지만 예.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이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오히려 이제 이 가계 대출과 집값 상승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 이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은행의 이 금리 인하 어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조치가? 좀 실기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지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9 그리고 2020년 성장률 성장률 1.8로 전망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국 경제가 이제 2년 연속 성장률 2%를 밑돈 건 지금 6.25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1954년 이후 이제 54년 만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미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라 뒷북 대응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아니 방금도 우리 소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한국은행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장률 2%도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유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최초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수는 이제 계속해서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개 업종에 이제 치중된 이 수출 구조 역시 우리나라의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가계도 돈이 없고 이제 국가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과도해서 이 소비할 여력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률이 좀 답보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요원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 뭐 기업에서도 뭐 특별하게 뭐 투자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네. 좀 많이 얼어붙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장님.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1.8, 1.9라는 건 이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예. 전후 이제 최저 이제 이 성장률인데 문제는 뭐냐? 내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글로벌 이제 무역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해는 어떤 추산을 하고 있느냐? 최악의 경우 한국의 이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로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즉 1%대 중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글로벌 IB들 8곳 가운데 5곳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고요. 특히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이 내년에 성장률은 1.8% 그리고 코스피는 2,750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 지금 현재 한 2,400선을 밑돌고 있는데 기껏해야 내년에 한 10%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 근저에는 이 돈의 가치, 원화 환율이 지금 1,450원 선이 연평균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라는 건 이제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을 이제 반영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이제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그 조금 네.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주력이 반도체, 자동차. 근데 이 두 분야가 그렇게 전망이 밝진 않죠, 소장님 내년에도. 맞습니다. 지금 뭐 칩스법 그리고 IRA법 모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지금 정말 내년 경제 그리고 후내년 경제 앞으로 4년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당장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임금도 당연히 안 오를 테고 예. 참 우울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또 우울한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거 뭐 기후 변화로 농산물 생산이 위축되면서 그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초콜릿하고 커피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클라이밋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예. 기후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온 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이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1년 새 2배 뛰었습니다. 와. 이 가나나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많이 이제 이 코코아를 생산하는데 여기 기상 이후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았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줄줄이 초콜릿 관련 제품을 뭐 이달 들어서 2자릿수 넘게 일부는 20% 그리고 이 코코아 함량 비중이 높은 건 아예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커피 가격도 비슷한데요. 예. 원두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지난 이제 5월부터 일부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이제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됐고 아마 원두 가격, 커피 가격 인상은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요즘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요즘 편의점에 있는 커피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래요. 거기가 1,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커피 매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그쪽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높아지면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지겠어요. 맞습니다. 예, 저가 커피가 이제 그런데요. 이 아마 이제 로부스타나 이제 아라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모두 이제 저지대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중남미 그리고 베트남 이런 커피 산지 이제 작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시차를 두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그동안 재고 누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을 좀 주저했던 곳들조차도 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아마 이제 커피 가격 인상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밥 먹고 커피 한잔 하자 이 말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직장인들의 그 유일한 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여기에 조금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이 그렇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소장님 근데 이렇게 기후플레이션이 이런 날씨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기억나요? 사과 가격 오르고 배추 가격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딱히 없는 건가요 지금? 지금 트럼프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친환경 정책에서 지금 다시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장 가동을 더 돌리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아마 이제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 4년 동안 후퇴할 가능성이 더 높아서 기후 변화에 따른 아마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도 저희가 경제 소식 전해드렸어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좀 밝은 뉴스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